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는 한 곳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역 지정이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동의율이 굉장히 높고요, 법정 요건을 충족을 했고, 이제 노후도 또한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8호선 연장 계획까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내에 지역이 좀 양호한 지역 같은 경우에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구역만 지정이 돼도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지역도 같이 한번 참고로 알아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가격도 초강세다라는 기사를 처음으로 좀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이제 매매 전세가 동반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가 1.14%, 이게 전분기에 2배 이상 올랐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오피스텔 규제 완화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 난방을,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폭의 어떤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피스텔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2021년 3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 동향입니다. 여기 전국이고요. 수도권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이제 지방권도 이렇게 오피스텔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역시나 오피스텔도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제 수원 영통이나 뭐 용인 기흥, 그리고 뭐 부천, 뭐 오산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매매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오피스텔의 전세 가격도 좀 같이 오르고 있고요.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의 이 동반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가격이 역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런 사무실용 뭐 원룸이나 1.5룸 이런 오피스텔이 아니라 실거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텔이 있습니다. 뭐 투룸이나 이런 3룸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좀 국한해가지고 좀 시세가 많이 오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했다가 다시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약간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대출이 나오면은 난 전세로 줄 거고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월세로 구한다라는 이런 이중 매물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한 가지의 매물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뭐 기존에 이제 임대차 3법 이후에 이중 가격이 생기면서 사실상 혼란이 있었었는데 뭐 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한 매물을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동시에 내놓는 이중 매물이 등장을 했고, 뭐 예로 보면은 이 송파구 잠실 트리지문 같은 경우에 전용 84가 전세도 14억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같은 매물인데 이제 9억에 150 이렇게 반전세도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걸로 계약할지 모르니까 두 개로 다 이렇게 시장에 내놓는 거예요. 또 이제 한편 어떤 사람은 올해 11월 결혼을 앞둔 이제 신혼부부인데 이분께서는 이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미 뭐 반전세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시장의 어떤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오락가락하니까 실소유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재개발 기대감에 서울 빌라 상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하반기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이 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25개 정도 구역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효과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난달 서울 빌라 가격이 최근에 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제 올라버린 아파트 가격에 이제 빌라로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재개발을 노린 투자 수요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50대 후반 가장이세요. 이분께서 좀 사연을 주셨고요.
이제 대구에 1주택이 있고요. 이제 본인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큰 걱정은 없는데 지금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가지고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는 3명이 있고요. 이제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제 직장인인 것 같습니다. 뭐 결혼을 한 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모두 무주택자라 좀 걱정이 크다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이제 직장은 강남 이게 잠실 쪽에 있고 그래서 출퇴근이 편리한 뭐 석촌동 빌라를 매매하려고 한다. 즉 매수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녀 3명이 함께 거주해야 해서 방은 최소 2~3개, 투자금은 2억 중반이고 5억 이하 주택이면 좋겠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 일단은 석촌동 일대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른 방향으로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방이 막 이렇게 3개씩 이상 있는 그런 아파트를 5억 이하로 구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형 아파트죠. 이제 소형 아파트인데 대신에 이제 재건축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2번째는 아파트는 아닌데 이제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일반적인 지금 보고 계시는 석촌동의 이런 빌라가 아니라 역시 여기는 이제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가지의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 지역을 좀 우선 하셔가지고 2개의 매물을 좀 같이 보셔가지고 좀 선택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뭐 잠실하고 강남이 직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인근 지역에 출퇴근이 좀 가능한 3분의 자녀가 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하셨고요. 이제 직접 찾아보신 지역이 해당 일대, 뭐 서청역 일대 보면은 많은 빌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 빌라 매물을 제가 체크를 한 건데. 가격도 뭐 원룸부터 해서 투룸, 쓰리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노후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월등히 많죠. 이렇게 파란색이 많다라는 얘기는 노후도가 좀 충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투자의 어떤 투자성, 미래 가치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거주성만 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요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투자성이 있는 지역으로 가시고 그런 물건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역으로 이제 성남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도 가깝고 이제 대중교통으로도 보시는 이 강남권과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여기를 좀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려보겠고요. 일단 네이버 지도에서 5억 이하의 매물로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요, 사실 뭐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거의 없습니다. 소형 평형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여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소형 평형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성남 2030 정비사업 예정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 중에서 이제 거주하고 투자로 좀 검토를 해 보시면은 사실 여기가 정비 사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보시고 뭐 매물이 없다거나 뭐 자금이 안 맞고 사실상 뭐 방이 너무 작아갖고 이제 3분이서 거주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를 2번째로 좀 추천을 드릴 텐데, 구리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거리는 사실 강남권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대중교통으로선 조금 이제 돌아가거나 지하철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8호선 연장 계획이 있죠. 그래서 8호선이 곧 앞으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사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별내역까지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져 가지고요. 이제 구리라고 하는데도 미래 가치가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해당 일대도 특히 보면 최근에 구리시에서 구리 수택동 454-9번지 일대를 건축 허가 제한 공고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래 밑줄 그은 내용을 좀 봐보면은요.
이 정비 계획 위반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 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가지고 건축 허가 등 착공을 제한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나는 여기를 우리는 재개발 지역으로 앞으로 지정을 할 거니 신축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다음 얘기는 재개발을 곧 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구역까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 구역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내 기존의 다세대 빌라를 사시게 되면은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 번째로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현재 자금 상황에도 맞고요. 이제 방도 3개 있는 곳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5억 이하의 예산에도 들어오고요. 실투자금도 한 2억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고요. 물론 여기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되고 뭐 조합 설립이 되고 뭐 사업 승인가 나서 관리처분 떨어져 실제 입주까지 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빌라에서 실제 거주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매수하셔가지고요. 최소한 2년 이상은 좀 실거주를 하세요. 실거주 한 다음에 뭐 구역 지정이 떨어지고 조합 설립이 되면은 사실상 여기가 프리미엄이 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상황에서 1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매도를 하신 다음에 아파트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안으로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아무래도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거주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이제 오락가락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 혼란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세나 월세, 이중 매물 및 이제 반전세 거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실수요자죠. 실수요자가 계속 피해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대 후반 지방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좀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 약 2억대 정도 실투자금이 있고요. 자녀분이 있습니다. 자녀분이 한 3분 정도 계셔가지고 이제 거주와 투자로 이제 서울권 투자를 좀 문의 주셨는데 지금 이 강남권에 지금 직장이다 보니까 직장 위치를 좀 고려했을 때 성남의 구축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재개발 구역 지정이 좀 임박해 있는 곳을 두 번째로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계속 거주하기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세 차익을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